안녕하세요. 박간호사입니다. 임신하고 나니 하나둘씩 나타나는 증상과 신체 변화들. 임신하면 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엄청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임신 초기에는 눈으로 보이는 신체 변화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 증상들을 지켜보면서 잘 크고 있나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배가 점점 나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증상들에 힘들어지기도 해요. 사실 증상이라고 하는 게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있었던 증상이 나한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미리 알고 계시다면 임신의 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사실 초기 증상은 거의 없고 기초 체온이 조금 상승이 되기 때문에 미열이 난다고 느껴지거나 몸이 나른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 시기는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하고 초음파를 처음 보게 되는 시기예요. 가슴이 민감해지고 좀 단단해지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땀과 질의 분비량이 늘어나고 또 쉽게 피곤해하고 굉장히 졸려지기 시작해요. 보통 이 6주경부터 입덧이 생기기 시작해요. 일부 임산부에서 심한 입덧을 보이기도 하는 시기예요. 특히나 직장 다니고 있는 엄마들은 일을 하고 있는 낮 시간대보다는 밤에 입덧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면서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을 이완시키는데, 이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넘어가서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 운동이 둔화되면서 변비에 걸리기도 해요.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도 없고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졸음이 자꾸 몰려와요. 그리고 임신 전 이렇게 주먹만 하던 자궁은 어느덧 자몽 크기까지 조금 커져서 복부에 압력이 증가할 수 있고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자주 마렵게 돼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잇몸의 혈류가 증가가 돼서 잇몸이 더 잘 쉽게 부어오르게 되고 잇몸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게 돼서 잇몸 출혈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요. 저도 임신했을 때 매일같이 그렇게 양치할 때 출혈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면서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호르몬 변화와 혈관의 확장으로 인해 주로 발생돼요. 임신 초기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임신 중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증상을 경험을 한다면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누우셔야 돼요. 간혹 꽈당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세요. 질 분비물의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허리가 조금씩 굵어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유두나 외음부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유두가 조금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입덧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지만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16주 정도까지 조금 입덧이 있는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약간의 미식거림은 막달까지 계속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주요 장기가 형성이 되고 태아의 발달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유산의 위험은 감소되는 시기예요. 아침에 메스꺼움과 피로도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빠른 경우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기도 하는데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초산부의 경우는 18주에서 22주 사이, 경산부의 경우는 16주에서 18주 사이에 첫 태동을 느끼기 시작해요. 저는 초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17주 정도쯤에 처음 태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느꼈던 느낌은 뱃속에 가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태동인가? 했었거든요. 임신이 진행이 되면 조금 더 뚜렷한 움직임으로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임신 후기에는 태아의 움직임이 더 규칙적이고 강해질 수 있어요. 배는 점점 커지고 체중의 중심이 변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게 되는데 밤에 자다가 다리 경련이 많이 와서 많이 깼던 기억이 나요. 또 배가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튼살. 이 튼살은 배뿐만이 아니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 조금 살이 많이 붙는 부위에는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임산부들이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에 급격하게 조금 살이 쪘을 때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에 튼살이 생겼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면서 임신 초기부터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크림이든 튼살 크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바르면서 보습을 해준 결과 정말 다행히 튼살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개인 살성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튼살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보습 관리에 신경 써주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 임신 중에는 수분과 호르몬의 변화로 각막 굴절력을 변화시켜서 시력이 저하됐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한 시력 저하는 산후조리가 지나가고 나면 회복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본격적인 피부 착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 피부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겨드랑이 서해부 색이 진해지거나 임신선이 진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임신선이 진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 착색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산부 환도선다라고 들어보셨나요? 태아가 커지면서 받는 압력 하중으로 인해서 골반이나 치골, 꼬리뼈 등에 찌릿찌릿하거나 뻐근하게 느껴지는 통증이에요. 보통 중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긴 하지만 초기 때부터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꼬리뼈 통증은 없었는데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철분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변비가 더 심해지기도 해요. 유방과 유륜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개인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임신을 하면 가슴이 커진다고 해서 도대체 언제 가슴이 커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저는 출산을 했네요. 근데 확실히 유륜은 좀 커지긴 하더라고요. 자궁이 커지면서 횡격막과 폐에 압력을 줘서 호흡이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고 증가하는 자궁의 압력 때문에 가슴앓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해요. 체중이 늘어나면서 체내 수분 유지와 혈액순환의 변화로 부종이 나타나기도 해요. 기존의 증상들이 지속이 되면서 점점점 배꼽이 튀어나오는 배가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배가 커지면서 점점 똑바로 눕기 너무 힘들어지고 옆으로 누워도 숨이 차기 시작해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태아에게 좋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대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면서 자궁으로 가는 혈류의 양을 증가시켜서 태아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하니까 가능하다면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겠죠? 임신 후기에는 배가 내려오는 현상인 하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산인 경우에는 더 일찍 발생하기도 해요. 하강은 태아가 출산을 위해서 골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이로 인해 배가 낮아지면서 호흡은 조금 수월해질 수는 있지만 골반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화장실은 더 자주 가게 될 수 있어요. 분만에 가까워질수록 가진통은 자주 나타날 수 있고 이 큰 배에 대한 불편함, 분만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잦은 화장실 때문에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또 이렇게 증상에 대해 듣다 보면 어째 쉬운 건 없다 생각 드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신 기간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증상들로 힘들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긴 했지만 이게 또 임신 기간이 주는 행복이 있더라고요. 특히 좋은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왕비 대접을 받는다는 거. 언제 우리가 이렇게 왕비 대접을 받겠어요?
힘든 거 주변에 티 많이 내고 많이 대접받으면서 이 불편한 시기도 조금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출산을 한 모든 엄마들은 정말 위대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